잘 살자. 네, 안녕하세요. 팍스 인베스테이너 진행을 맡은 이주원. 김수민입니다. 네, 여러분 이제 아침 날씨가 이제는 좀 추워졌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감기 조심하시고요. 외투 잘 챙겨 다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민 씨 오늘 네. 나오셨는데 아침에 춥지 않으셨어요? 네, 오늘 아침 창문 열자마자 오늘 가을이 아니라 겨울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추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사실 아침에 출근할 때 전 추운 걸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에어컨을 틀고서 계속 나왔었는데 오늘은 이제 온열 시트까지 켜고 이 네. 에어컨은 당장 끄고 따뜻한 아침을 보내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루 안에도 날씨가 여러 번 바뀌면서 정말 환절기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시기일수록 정말 건강 관리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주원 씨, 네. 이런 환절기에 건강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 주원 씨만의 꿀팁이 있을까요? 꿀팁이라기엔 제가 건강 관리를 좀 못하는 편이어서 좀 아쉽지만 그래도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미지근한 물 정말 많이 마시려고 노력하고요. 그리고 어제 저녁에 제가 한강을 다녀왔거든요. 네. 근데 너무 추운 거예요, 네. 정말로. 그랬는데 제가 외투를 좀 잘 챙기고 다녔습니다. 다행히 그런 것들이 좀 사소한 게 건강 관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수민 씨는 어떠세요? 또 아무래도 이렇게 환절기가 찾아오면은 차를 따뜻하게 마시는 게 또 좋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얼음물을 많이 마시다가 아무래도 건강에 따뜻한 물이 좋다고 해서 계속 마시고 있었는데 네. 이런 가을, 겨울철이 오면 이 필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돈 관리에 앞서서 건강 관리하는 게 또 우리 자산 관리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이런 환절기가 다가올 때에도 항상 건강 관리를 1순위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날씨의 변화가 많을 때에도 우리가 대비하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얼마만큼 경제 시장은 또 얼마나 대비하는 게 중요할까요? 이렇게 변동성이 많을 때. 네. 그래서 오늘 저희 방송에서 핫 이슈부터 경제 이슈까지 거기에다가 국내 증시와 해외 증시까지도 준비했으니까요. 오늘 방송도 잘 대비해 보시면서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시장 앞서서 톱파보기 앞서서 우리 국내 시장 브리핑부터 해봐야 될 텐데요. 오늘도 국내 시장 우리 주원 씨가 준비해 주셨죠? 네, 맞습니다. 전장에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 징검다리 휴장으로 적극적인 수급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이 대외 요인들이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며 양 시장은 힘을 쓰지 못하고 낙폭을 키워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 당국이 자국 기업에 엔비디아의 AI 칩 사용 금지 명령을 내렸다라는 소식은 국내 반도체주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통화 정책에 있어서 매파적인 발언을 계속해온 우리 차기 일본 총리의 정책 불확실성도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중화권 증시는 중국 국경절 휴장을 앞두고 열흘여 만에 신저가 부근에서 신고가까지 찍는 등 이 변동성이 큰 모습 보여줬는데요. 한편 이러한 반대 급부에 외국인 등 수급이 국내에서 이탈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난 장의 타이틀은 외국인 매도세에 버티지 못한 대형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 전 업종 내렸고요. 반도체, 자동차 대형주가 지수 하락을 견인했습니다. 삼성전자는 9월 18거래일 가운데 17거래일을 외국인 매도세가 나오면서 신저가를 경신했습니다. 또한 달러 약세가 나타나면서 원달러 환율 하락했고 이에 수출주 중심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업종별로 특징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운에서는 미국 항만 노조 대규모 파업에 해상 운임 상승 예상되면서 지수 끌어줬고요. 중국 관련주는 여전히 중국 경기 부양책 기대감에 이것들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또한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되면서 방산도 힘을 받아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국내 증시 알아봤고요. 우리 간밤에 미국 증시 알려주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브리핑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가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격 소식으로 인해서 중동발 긴장이 고조되면서 일제히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0.41% 하락했고 S&P 500 지수 역시 0.93% 내렸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1.53% 하락하면서 다소 큰 타격을 받았는데요. 특히 기술주들의 큰 폭 하락이 나스닥 지수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기술주가 이렇게 큰 낙폭을 보인 이유는 엔비디아와 애플의 하락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엔비디아가 3.66%, 애플은 2.91% 하락을 하면서 기술주 전반에 큰 타격을 줬습니다. 반도체주 역시 인텔과 AMD, 퀄컴 모두 2에서 3%대의 낙폭을 보여줬는데요. 기술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위축됐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게다가 오늘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10대1 액면 분할이 진행된 후에도 주가가 2%대 하락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반면 에너지주는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에너지주는 중동 긴장 고조로 인해서 국제 유가가 상승한 덕택을 받습니다. 또 방산업체들도 상승세를 탔는데 아무래도 오늘 시장 전반에 핵심적으로 기능했던 요소가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란 혁명 수비대가 이스라엘의 군사 목표물에 미사일 공격을 감행을 하게 되면서 중동 긴장이 고조가 됐던 건데요. 이로 인해서 국제 유가 또한 장중에 5% 이상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의 피해가 예상보다 크지 않다는 소식이 보도가 되면서 유가와 주가 또한 장 마감 전 각각 상승폭과 낙폭을 다소 줄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되게 되면서 주요 경제 지표들도 함께 주목을 받았는데요. 오늘 발표되는 ISM 9월 제조업 PMI가 47.2로 나타났습니다. 제조업 업황이 여전히 위축세라는 점을 보여줬는데요. 이는 제조업 지수가 6개월 연속해서 50 이하를 기록했다는 말입니다. 또 이번 주에는 9월 고용 보고서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시장의 주목이 계속해서 고용 지표로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국내 증시부터 뉴욕 증시까지 우리 시장 상황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시장 이끌어주고 있는 뜨거운 핫 이슈들도 만나봐야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핫 이슈가 준비되어 있나요? 네, 수민 씨. 지금 계속해서 핫한지는 모르겠지만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좋은 소식이 두드러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요즘 시장 좀 어떻게 보세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아무래도 기술주가 하락세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기술주 위주로 구성됐던 나스닥도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이런 소식들이 국내 증시에까지 전해지면서 우리 국내 증시도 조금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상 뭐 좋은 소식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어쨌든 호재보다는 악재에 너무나 크게 움직인다 이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도 약간은 보고 싶지 않지만 우리가 봐야만 하는 그런 이야기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전장에서 삼성전자는 신저가를 경신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날 삼성전자가 하락한 것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27일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 종목 전반이 약세를 보인 것에 대한 여파로 보여지는데요. 수민 씨가 항상 이 미국 증시를 좀 전해주시는데 미중시에서 이 기술주의 등락이 한국 반도체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애플이나 엔비디아 같은 대형 기술주들이 큰 낙폭을 보여주다 보니까 우리 증시에도 어쩔 수 없는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미국의 장이 한국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건 맞는데 지금 미국 장이 좋아도 한국 장이 좋지 않은 이런 모습이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사실 이 반도체 종목들의 하락은 중국 당국이 미국과의 갈등을 좀 피하려고 하면서 반도체 자립을 위해 엔비디아 칩이 아닌 자국산 칩을 이용하도록 자국 기업에게 압력을 가한 것이 어쨌든 좀 시발점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민 씨, 이 삼성전자의 악재 뭐 이런 거 말고도 또 있을 것 같은데 예상 가는 게 있으세요? 아무래도 삼성에서 발표하는 신제품에 대한 소비자 의견들도 갈리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정적인 의견들은 또 주가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그것도 맞는데요. 그거 말고도 삼성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모습 또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부각이 됐던 게 이 미국발 반도체주의 약세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관련한 2심 첫 공판이 열리게 된 것도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AI 투자 회의론이 좀 부각이 되면서요. 메모리 수요 자체도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메모리의 호황이 당분간은 계속될 것이다 라는 관측도 있는데요.
있는데요. 사실상 지금 AI가 이 정도면 특별한 성과나 실적을 좀 크게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것들이 좀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내년에는 이렇게까지 적극적인 AI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나오고 있고요. 그럼 이것은 자연스럽게 또 경기 둔화와 실적 악화 등의 결과를 초래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삼성전자는요, AI 낙관론에 힘을 실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이크론이 제시한 시장 규모와 이 HBM 시장 규모를 좀 근거로 들어가면서 메모리 사이클 호황이 계속될 것이다라고 전한 것인데요. 사실상 삼성전자가 HBM에 있어서는 SK에 조금 뒤처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대형주의 1위 기업이니만큼 메모리든 반도체든 어떠한 방면으로든 좀 성장하는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좀 춥기도 했던 핫 이슈 좀 여기까지 알아보고요. 우리 수민 씨가 준비해온 핫 이슈 말씀해 주세요. 네, 오늘의 두 번째 핫이슈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의 핫이슈는 바로 현대차입니다. 오늘의 핫이슈가 현대차인 이유, 바로 1억대 누적 생산 돌파 덕분인데요. 현대자동차가 창립 57년 만에 글로벌 누적 생산량 1억대를 돌파했습니다. 1967년 고 정주영 선대회장이 자동차는 도로 위를 흐르는 피라며 회사를 세운 이후에 이 현대차가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눈부진 성장을 기록하면서 놀라운 기록까지도 달성을 해냈는데요. 이 기록이 일본 도요타보다도 3년이나 빠르게 달성한 결과라고 합니다. 이 세계적인 현대차의 입지를 확고히 하는 결과가 아닌가 싶은데요. 주원 씨, 네. 이 현대차의 첫 번째 차량 알고 계신가요?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네. 좀 옛날 차, 완전 최신 아닌 완전 구형차를 생각해 보면 티코, 포니 이 중에 하나 아닐까요? 우리 주원 씨의 예상을 넘어서서 이 첫 번째 차량이 1968년 울산에서 생산된 코티나라고 합니다. 이후 1975년 이 현대차가 독자적으로 개발했던 우리 주원 씨가 말씀해주신 포니를 생산하기 시작했고요. 이 모델이 현대차가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 이 발판이 되어졌다. 이렇게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 1986년에 포니 엑셀을 미국에 수출을 하게 되면서 현대차가 북미 시장에도 성공적으로 발돋움을 해냈는데요. 그 이후로도 현대차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1986년에는 100만 대, 1996년에는 1000만 대의 누적 생산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누적 1억 대라는 역사적인 기록까지 세워낸 것 같은데 이 현대차의 성공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짐작가시나요? 사실상 제가 올해부터는 현대차가 내 효도 종목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현대차를 좀 미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네. 지금 제가 살짝 LG로 갈아탔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현대차가 어디서부터 좀 성장한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많이 성장했다 이런 생각은 많이 들었거든요. 어떤 게 시작이 되었죠? 이 현대차의 성장이라는 것이 바로 해외 거점의 확장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 미국과 인도, 체코와 브라질, 인도네시아까지 여러 국가의 현지 공장을 설립을 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생산 능력을 크게 향상시켰는데요. 미국 조지아주에 위치한 현대차 그룹이 가동에 들어가게 되면 해외 생산 규모가 연간 600만 대에 육박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 현대차가 전기차 시장에서도 입지를 다지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는 테슬라에 이어서 2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 시장에서도 역시 현지 업체들을 추월하면서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선두주자로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원 씨는 이 현대차 하면 어떤 차종이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현대차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차종? 제가 사실 차를 그렇게 잘 네. 알지는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 뭐가 좀 유명하죠? 아무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현대차 떠올리시면 아반떼가 생각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에서 가장 많이 판매됐던 차종도 아반떼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아반떼의 인기에 힘입어서 엑센트와 소나타, 그리고 투싼과 산타페 등이 연이어서 출시됐고요. 그런 차종들이 모두 글로벌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번 1억대 생산 기록이 이 현대차가 글로벌 산업의 리더로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겠다.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원 씨가 전해드렸던 핫이슈부터 저의 핫이슈까지 우리 시장에서 크게 이슈되고 있는 소식들을 전해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생활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재미있는 단어들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원 씨, 네. 오늘은 또 어떤 단어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오늘 생활 속의 경제 이야기 시간에서는요, 일상생활 속에서 조금은 접할 수 있는 용어들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용어는 공급망입니다.
공급망은 원재료부터 최종 제품이 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이야기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한 대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나라에서 이 부품을 조달받고 공장에서 조립을 해서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그 과정까지를 모두 공급망이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아무래도 이번에 코로나나 이런 팬데믹들이 계속해서 나타났었는데 이런 것들이 공급망에 불안을 가져오게 되면서 많은 제품 가격이 오르거나 구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계속 나타났었는데요. 이런 사건이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우리 앞서서 말씀해주신 공급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공급망이 차단이 되면 경제에 굉장한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바로 다음 단어 넘어가 볼게요. 이번엔 적정성의 원칙입니다. 적정성 원칙은 주로 금융 상품을 판매할 때 사용되는 개념으로 이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을 추천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고객의 재정 상태나 투자 성향에 맞는 상품을 추천하는 그런 모습을 예로 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고객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추천을 하는 거는 이 적정성의 원칙에도 위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 고객이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까 이런 상품들은 추천하지 않도록 신경 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브랜드 충성도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 충성도라는 개념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소비자가 특정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선택하고 소비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아무래도 긍정적인 감정이 브랜드에 대해서 계속해서 유지가 되다 보니까 해당 브랜드를 계속해서 소비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요. 특히 애플이나 코카콜라의 팬들이 이 충성도가 높은 고객들로 분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 정말 충성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 브랜드 충성도 자체는 기업에게 엄청난 자산으로 분류가 될 수 있어요. 소비자가 경쟁 제품이 또 나온다 해도 이 브랜드에 충성할 것이고 그래서 기업들은 고객 충성도를 좀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전략들을 짜면서 마케팅에 힘을 쓰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기업들이 고객을 유치하는 게 제일 중요한 과제일 텐데 이렇게 충성 고객들이 이렇게 저를 받쳐주고 있다 보면 기업 입장에서도 굉장히 든든한 데다가 마케팅 비용까지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다음 단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력적 소비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탄력적 소비는 경제 상황에 따라서 소비를 줄이거나 늘리는 형태를 얘기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경제가 안 좋아지면 외식을 가장 먼저 줄이겠죠. 하지만 경제가 좋다면 외식을 많이 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수입에 따라서 이런 소비 습관들을 조절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탄력적 소비의 형태도 많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이런 탄력적 소비를 계속해서 지켜봤을 때 경제 전반에 대한 흐름까지 파악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경쟁 우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경쟁 우위는 한 기업이 다른 기업보다 더 유리한 위치에 있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 우위에는 이 기술, 가격, 품질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에서 기술적인 경쟁 우위를 차지한다라고 하면 시장에서 더 큰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계속되다 보면 기업의 위치도 올라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경쟁 우위를 장기적으로 잘 유지하는 기업들이 장기적으로도 더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특히 기술이나 혁신 분야에서 이런 경쟁 우위를 차지하게 되면 더욱더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 격차 보도록 할게요. 기술 격차는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의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주로 고소득 국가와 이 저소득 국가 간의 기술 차이를 말하는데요. 디지털 기기 사용 능력도 여기서 포함이 되기도 합니다. 이 격차가 커질수록 경제적인 발전의 불균형이 일어날 수 있겠죠. 아무래도 요즘같이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시대에서는 이렇게 기술 격차가 커지게 되면 사회 내에서 빈부 격차 또한 더 심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어서 기술 교육까지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경제 용어들 말씀드렸는데요. 이 용어들을 바탕으로 우리 공부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유튜브 많이 하시죠? 유튜브에 팍스탁 세 글자 치고 들어오시면요. 저희 팍스 인베스테이너도
내용도 거기에 있고요. 또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 투자 의견 많이 들어보실 수 있는 멘토님들 영상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기서 투자 인사이트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있는 공간 바로 팍스 통신망도 함께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징검다리 연휴가 있어서 조금 더 여유로운 한 주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여유로운 한 주가 있을 때 미리미리 공부 시작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장 개장 전부터 시장에 대한 내용들 지금 팍스 통신망에서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아직 입장하시지 않은 분들은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여유로운 주말에 공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이렇게 정말 징검다리 휴일이라는 게 우리에게 마냥 반갑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기는 해요. 이런 상황에서 정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부의 폭을 많이 넓혀 놓으시는 것도 정말 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는 지체하지 않고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채널 고정! 네, 이렇게 주사인 볼트 타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특별한 이야기와 퀴즈가 준비되어 있을지 한번 기대해 보시면서 출발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K열풍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K열풍 왜 중요하냐면요.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수출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죠. 그만큼이나 어떤 것들이 좀 수출에 많은 도움이 될지, 해외에서 어떤 것들이 수요가 있을지를 아는 것, 그것이 먼저 첫 번째일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것들의 힘을 받아서 어떤 기업들이 또 잘 가줄지까지 우리가 전망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한국이 열풍인 건 맞는데요. 그 위치가 충분히 좀 위태로운 요소들도 있습니다. K푸드 하면 김치 빼놓을 수가 없겠죠. 옛날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김치를 안 좋아하기도 했습니다. 뭐 지금도 안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 냄새도 좀 많이 심하고 이 정서에 맞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굉장히 김치의 열풍이 있습니다. 해외에 카디비라는 팝 가수가 있죠. 그 가수가 실제로 뭐 방송에서 김치를 담궈 먹는 모습도 많이 나오면서 불닭에 이어서 김치까지 지금 많은 외국인들의 수요가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뭐 중국, 일본이 이 김치를 계속해서 위협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금상추, 금사과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금배추도 굉장히 화두에 올라 있습니다. 최근에 이 세란 씨가 소개해줬죠. 이 금배추 이야기인데요. 한 포기에 10,000원을 육박한다라고 합니다.
이에 타격을 받은 기업은 당연히 김치 수출 기업일 수밖에 없겠죠. 지금 이 날이 굉장히 차가워지면서 김장철도 금방 올 텐데 전에는 소금 값이 폭등을 하면서 이 김장철에 많은 영향을 줬다면 지금 소금값과 더불어서 배추가 정말 폭등을 했거든요. 이것 때문에 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여름에 너무나 더웠고 또 폭염에 이어서 막 엄청난 폭풍과 비가 많이 내렸죠. 그러면서 배추값이 많이 오른 건데요. 어쨌든 이런 현상 때문에 CJ제일제당 등 주요 김치 제조업체들도 수출에 비상이 걸렸다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류 열풍 덕에 김치값이 사상 최고로 올라 있는데 배추값이 너무나 이렇게까지 오른다라고 하면 오히려 불똥이 튈 수도 있겠죠. 이뿐만 아닙니다. 자본이 중국에 비해서 뒤떨어지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요, 디스플레이 위기도 겪고 있다라고 합니다. 기술력 자체는 분명히 중국보다 한국이 앞서고 있는 게 맞죠.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개입과 상관없이 다른 개입과 상관없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모습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 같은 경우에서 여기서 멈출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그럼 이거 대신에 잘 가줄지 이거를 보는 게 좀 현명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음 보시면 이게 잘 안 먹히네요. 지금 한국에서 인기가 있는 게 뭐죠? 바로 라면이겠습니다. 라면과 화장품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이 라면과 화장품 해외에서도 인기가 굉장합니다. 라면이 인기 있는 이유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게 있겠죠? SNS가 발전을 하면서 라면의 수요가 많이 올라갔고 불닭볶음면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서 챌린지가 많은 역할을 해줬죠. 그러면서 많은 외국인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고 그렇게 정말 중독 아닌 중독이 되어서 이 라면 맛에 길들여진 외국인들에게는 품귀 현상이 일어날 정도로 라면을 찾기가 어려워졌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한국 화장품이 인기가 많아진 이유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는 K-팝의 열풍이 아닐까 싶습니다. K-팝이 열풍이 일으키면서 정말 우리 여자 아이돌 가수들 너무 예쁘잖아요. 남자분들도 또 이 메이크업까지 너무 예쁜 모습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 보면서 이 해외 팬들의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라고 합니다. 한국의 화장품 자체는 옛날에도 굉장히 유명했죠. 명동에 가면 화장품 거리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화장품들을 외국인이 찾기도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이 뷰티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말 한국 화장품이 좋구나, 그리고 한국의 화장 기술이 좋구나라는 모습들이 이 매스컴을 통해서 계속해서 연출되는 모습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는 앞으로 수출이 잘 될 거라고 우리가 이미 예상을 했고요. 이미 이 주가 또한 기대만큼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좀 어떠신가요? 다음 볼게요. 방산입니다. 이 K방산 지금 계속해서 좀 화두에 오르고 있습니다. K방산의 인기가 어마어마한 거 우리 모두 알고 있을 텐데요. 어제 국군의 날 기념으로 괴물 미사일을 처음 공개하면서 K방산의 괴력을 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죠. 얼마 전엔 폴란드 국가행사에서 국내 방산 기업들의 전투기와 전차가 질비하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휴니드는 수출 길을 넓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방산주의 대장 자리를 계속해서 지키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이에 방산 관련 ETF가 많은 분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다라는 소식 또한 들려오고 있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궁극적으로 오늘 K 열풍에 대해서 가지고 온 이유가 바로 이것인데요. 김밥 말씀드렸었죠. 우리 미국에서 간편 김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면서 간편 김밥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 이런 말씀 들었었는데요. 사실상 이 김밥에 이어서 좀 화제가 된 게 바로 김입니다. 이 김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에게 왜 관심이 많이 쏠렸을까라고 느낄 수 있으시겠는데요. 사실상 이 김 색깔만 좀 배제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들이 크리스피라는 식감이잖아요. 어느 과자를 보든 크리스피가 막 붙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사실상 KFC만 가도 크리스피 어쩌고 엄청 많은 거 많이 보셨죠?
외국인들이 사실 이 김의 식감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데 특별히 한국의 김에 대한 이 기술은 더욱더 특별합니다. 다른 일본이나 대만, 태국에서도 이 김에 대한 수출을 많이 늘리고 있는데요. 이것들이 한국에 밀릴 수밖에 없는 게 얇은데 그만큼 크리스피한 식감을 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중량 자체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국내 수출주에서도 김이 조금은 관심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거기다가 김이 다이어터들에게도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이게 대부분의 영양이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뿐만 아니라 한국인들 정말 중간이 없죠. 출산을 하고 나면 미역국을 막 정말 한 사발이씩 막 이렇게 마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국내에서는 계속해서 인기를 줄 수밖에 없었는데 이 분위기가 이제는 해외로 옮겨지는 모습들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좀 여담이기는 하지만 한중일 사람들에게, 한중일 국민들에게 이 김을 소화할 수 있는 미생물을 가지고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사실상 김이 인간이 먹었을 때 소화를 잘 시킬 수 있는 성분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게 장에 특별한 그 미생물이 없어서 그런데 한국, 중국, 일본인들에게만 이 미생물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미역국을 많이 먹고 김을 많이 먹어도 소화에 큰 문제를 겪지 않는 것이 바로 이 미생물 때문이다라는 이야기 해드리고요. 어쨌든 지난 방송에서 간편김밥 이야기 드리면서 이것들이 품귀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 전해드렸는데요. 거기에 김까지 이 수출에 힘을 실어준다라고 하면 분명히 김 관련 주들은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의 검은 반도체라고 불린다고 해요. 이 김이 검은 반도체라고 불리는 김을 등에 업고 어떤 종목이 좀 잘 가줄지 우리 한번 봐야겠죠. 저는 오늘 동원 FMB를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양반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수민 씨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수민 씨, 네. 여기 많은 브랜드가 있는데 혹시 좀 익숙하신 브랜드 있으신가요? 또 주원 씨가 말씀해줬던 양반김도 너무 익숙하고 네. 리체미 또 스팸 대체제로 저는 열심히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소화나무 같은 우유들도 배탈이 안 나서 되게 열심히 먹는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요? 소화나무의 우유가 그래요? 네, 뭔가 배탈이 많이 났었는데 네. 소화나무 우유 먹으면 왠지 속이 편해서 되게 애용하는 브랜드거든요. 그렇구나. 그럼 동원 하면은 좀 떠오르는 게 어떤 게 있어요? 원래는? 뭔가 그 노래로 항상 브랜드를 기억하게 되는데 네. 그 동원 양반김 이렇게 그래서 동원 그 참치 이거 아니고? 네, 동원 참치 이것도 그렇고 네. 그런 브랜드들 노래가 계속 떠오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동원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기업이기는 합니다. 우리 수민 씨가 말해줬던 것처럼 저는 사실 소화나무라는 브랜드는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이렇게 우유로 또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하니까 또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원 FMB 놀라운 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수출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 동원 FMB가 사실상 어묵이나 이런 쪽으로 좀 잘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미료가 이 수출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김 하면 떠오르는 양반도 여기 브랜드에 포함되는 만큼 어쨌든 동원이 조미료에서 많은 압도적인 모습 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매출액이나 여러모로 봤을 때 CJ시푸드나 풀무원보다는 성장세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게 저의 의견인데요. 가능성이 비교적 낮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왜 가지고 왔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지난 방송에서 제가 이미 CJ시푸드나 다른 종목들을 많이 소개해드렸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도 아시긴 하셔야겠다라고 그런 의미에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사실상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많이 아는 것만큼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가지고 와봤습니다. 사실상 지금 K푸드가 열풍인 건 알긴 하지만 한 종목을 고르는 게 너무나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분들이 이 K푸드 지수를 기반으로 한 ETF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고 해요. 그래서 좀 불안감이 크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지수에 투자하는 방법도 저는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국내 음식료들이 앞으로도 좀 성장세를 보여줄 것 같고 기대를 하고 싶은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진출로도 전망이 되는 만큼 이 관심을 좀 가져보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우리가 투자할 때 여러 방면을 열어두는 거 중요할 것 같으니까요. 이 식음료주들 장기적인 실적 개선과 성장주로의 재평가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좀 많은 종목들을 알아둬 보시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어쨌든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개인 성향이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냐, 이거를 자기 자신을 좀 잘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고 또 소극적으로 안정적인 것들을 추구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좀 봐가시면서 종목도 이거에 맞는 종목이 또 따로 있잖아요. 그런 것들 좀 알아보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저는 함께 우리 식음료주들 이야기 해봤는데요. 오늘 수민 씨, 오늘 같이 대화 나눠봤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이 식음료주에도 ETF가 있는지 몰랐거든요. 사실 이 식음료가 잘 간다 이런 건 알고 있었는데 네. 한번 투자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가도 내가 이 브랜드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투자를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망설였던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ETF가 있다고 하니까 내가 이 개별 브랜드들은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 K푸드가 잘 갈 거라는 믿음이 있다면 이런 ETF에 투자해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요 앞에서 보여드렸던 양반도 있었고 뭐 리챔도 있었잖아요. 네. 혼자 살다 보면 이런 거에 되게 의존 많이 하게 되지 않아요? 맞아요. 또 이렇게 데워서 먹는 간편식들도 그렇고 그냥 한 번에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우유 이런 것들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 자취생들에게 희망이 되어주는 브랜드이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이 K푸드가 해외에서도 인기 당연히 있지만 당연히 한국 사람들도 너무 사랑하잖아요. 제가 또 그 중에 한 명일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원 씨가 안내해 주신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아보고 한번 투자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쨌든 지금 1인 가구가 우리 수민 씨처럼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이거든요. 그런 과정들 좀 겪으면서 우리 식음료주들 잘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봅니다. 어쨌든 뭐 저는 여기서 물러가지만 바로 다음으로 우리 수민 씨 나와서 또 유익하고 재밌는 경제 시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때까지 채널 고정. 경제 공부도 재밌게 하자. 오늘도 수민이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이런 경제 이슈들 말랑말랑하고 재미있게 풀어서 설명해드리는 시간인데요. 바로 수MC의 민감한 경제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정말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번 주에는 연휴가 연달아서 있는지라 이 수면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연휴가 중간중간 끼어 있다 보면 오히려 수면 패턴이 달라지면서 잠을 잘 못 자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어젯밤에 잠은 잘 주무셨는지 궁금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수면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면서 시작하는 이유가 오늘 수민이 주제가 바로 이 수면 경제이기 때문인데요. 이 수면 경제라는 게 어색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수면이 경제 현상을 일으키는 건데요. 매트리스나 수면 보조기구 같은 것들에 경제적으로 투자가 쏠리게 되면서 다양한 기술 제품에도 투자하는 현상을 의미를 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수면의 질을 중요시하는 시대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하루에 몇 시간 주무시는지 궁금합니다. 6시간 주무시는지 7시간 주무시는지 궁금한데요. 사실 성인의 권장 수면 시간이 8시간이라고 하죠. 이 시간을 모두 채워주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인들이 바쁜 일상을 보내다 보니까 수면 시간이 절대적으로 줄어들기도 했고요. 수면의 질도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이렇게 사람들이 잘 자기 위해서 수면에 돈을 쓰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이렇게 수면 산업이 급성장을 하게 되면서 오늘 말씀드릴 이 수면 경제가 계속해서 활성화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시장이 어느 정도로 커졌는가를 보면 90조 원에 육박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 앞으로도 성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보니까 이 90조 규모에서 더욱더 나아갈 길이 많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면 경제가 최근에 이렇게 이슈가 된 부분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수면 중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에서 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실 예전을 생각해보면 잠을 줄여서라도 계속해서 일을 해내는 것이 생산성이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강조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잠을 줄이는 사람이 성실하다, 이렇게 비춰졌었던 사회 분위기도 있겠고요. 4시간을 자면 합격하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들 우리 윗세대 분들이라면 정말 익숙하실 것 같은데, 이런 수면에 대한 인식이 최근 들어서 변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수면 부족이 능률적이다, 이렇게 비춰졌었던 분위기가 있다면, 최근에는 수면이 충분한 것이 오히려 생산적이다, 이런 사회 풍조가 퍼지고 있는 건데요. 연구 결과들이 밝혀지게 되면서 오히려 잠을 충분히 자는 게 생산성은 물론이고 건강에까지 도움이 된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사람들도 이 수면의 질을 개선해야겠구나, 내가 자는 시간들이 낭비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생산성을 올리기 위한 소중한 시간이구나, 이렇게 인식이 변화하게 된 거죠. 이런 수면 부족이 정말 큰 영향을 미치는 거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수면 부족이 계속되게 됐을 때 심장병이나 비만, 우울증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잠을 등한시하는 경우들도 많았었는데, 이렇게 수면 부족이 만성적으로 지속이 되게 된다고 하면 우울증까지도 유발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수면 경제에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잘 잘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때문에 요즘에 많은 분들이 수면 경제에 집중을 할 뿐만 아니라 수면의 질을 올리기 위해서 매트리스나 베개 같은 제품들에도 정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제품들에 최근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단순히 좋은 라텍스를 사용하거나 메모리 폼을 사용하거나 이런 베개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최근에 또 스마트한 수면,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되면서 수면 제품들도 다양화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단순히 매트리스나 개개인이 사용했던 베개 제품들뿐만 아니라 수면에 특화된 조명이나 인테리어 스마트 기술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수면에 특화된 조명이라는 게 정말 궁금해서 저도 열심히 찾아봤었는데, 우리가 좋은 수면을 하기 위해서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정말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인 최근에 햇볕 보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호르몬이 자연스럽게 합성되는 것이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조명을 쐬어주었을 때 이런 멜라토닌 같은 호르몬도 잘 나오게 되면서 수면의 질까지도 상승시켜줄 수 있는 기술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수면 등이라고 불리는 제품들이 우리가 숙면을 취하는데도 정말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 조명이 낮에는 밝게 유지되고 밤에는 서서히 어두워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숙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건데요. 이런 제품들이 스마트하게 우리 숙면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 자료에 보시면 새로운 매트리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스마트 매트리스가 또 출시가 됐다고 합니다. 이런 매트리스들이 수면자의 체온이나 움직임, 이런 움직임까지 감지를 하면서 수면 패턴을 분석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이런 분석을 통해서 가장 편안한 수면 환경까지 이끌어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정말 스마트 매트리스까지 출시가 됐다는 게 정말 놀라운 것 같은데, 저는 이 매트리스 한번 사용하면서 이 AI가 분석해주는 내 수면의 질 향상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서 한번 사용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은데요.
또 요즘에 인기를 끌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따로 돈을 쓰지 않더라도 우리 유튜브 채널에서도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ASMR이나 수면 유도 음악 같은 것들도 함께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스마트폰으로 쉽게 접할 수가 있다 보니까 귀를 통해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가 있고요. 우리 모닥불 타는 소리나 비 내리는 소리들, 이런 ASMR 들으시면서 공부하거나 업무 보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이런 ASMR들이 발전하면서 수면에까지 적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수면 음악 저도 굉장히 애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나아가서 발전을 하게 되면서 수면 경제까지 발전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 수면 경제가 중요한 이유 이어서 말씀을 드려볼 텐데 사람들의 스트레스와 불안입니다. 아무래도 현대사회에 가까워지게 되면서 더 큰 스트레스와 더 큰 불안을 우리 현대인들이 가지고 살아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하루의 피로를 잠으로 풀어야 한다 이런 생각도 있지만 우리가 쌓인 업무도 많고 일도 많다 보니까 수면을 가장 뒷순위로 미루는 경향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짧게 자더라도 잘 자자, 하루 자더라도 잘 자보자 이런 의미에서 수면 산업들이 번창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수면 다이어트라는 말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잠을 충분히 자면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고 하는데요. 건강한 수면을 추구하는 사람들 중에서 웰니스한 삶,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런 분들을 위한 다양한 수면 보조 제품들도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수면용 마스크나 아로마 테라피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요. 잘 자는 것만으로도 다이어트가 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수면을 더 이상 등한시할 이유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까지 사람들의 스트레스와 불안이 여기에 이어졌던 원인이라면 이제는 미래의 수면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지도 알아보고 싶은데 이 수면 경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바로는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정말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 또한 앞으로 수면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을 하게 되면서 이 산업 또한 더욱 커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 수면 데이터 분석 서비스가 제공된다라고 하면 스마트워치나 스마트 매트리스 같은 관련 산업들도 함께 성장을 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한 분야의 발전이 다른 수면 경제까지도 이끌어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강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데이터 기반의 수면 솔루션을 한번 시도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 내가 잘 잘 수 있다면 여기에 투자해보는 거 정말 좋은 기회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수면 전문가들이 1대1로 이 수면 패턴까지 분석을 해주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소비자들에게도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면 경제에 돈을 쓰는 거 과연 현명한 투자일까? 이렇게 물음표를 던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수면 경제에 돈을 쓰는 것이 올바른 투자인가에 대한 의견이 갈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아무래도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수면이 단순히 자는 시간,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이렇게 자기 관리를 할 수도 있고 건강에 투자하는 시간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건강한 수면이 건강한 생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수면 경제에 대한 부분들도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매트리스, 베개에 투자하는 것들이 이 하루의 피로를 덜어줄 수도 있겠고요. 업무나 학업에서는 더 좋은 성과를 내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성과가 나오는 투자 정말 흔하지 않기 때문에 이 수면에 투자하는 경제 생활들도 정말 효율적인 투자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필요 이상의 사치로 이런 수면 제품들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조금 낭비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요. 우리가 사실 잠을 줄이면서 업무를 해야 생산적이라고 느껴졌던 과거와는 달리 요즘에는 조금 더 좋은 숙면의 질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내가 실제로 깨어있을 때의 생산성을 올려봐야겠다 이런 트렌드들이 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숙면에 대한 투자도 이어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도 심각해진 불면 치료를 이어가는 기업들도 주가에서 또한 호재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숙면이라는 키워드가 이제는 경제 시장까지도 이끌어가는 중요한 키워드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또 이 시간을 마치면서 우리 주원 씨에게 또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이 숙면 경제
누구에게도 떼어낼 수 없는 분야잖아요. 우리 모두가 잠을 자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좋은 잠을 추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주원 씨는 오늘 시간 함께 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실상 제가 네. 숙면하면 저거든요. 오, 사실 정말요? 저는 3초 안에 잠들 수 있고 머리를 와. 대면 어디서든지 잘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생각을 못했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숙면에 많은 투자를 하고 네. 그럴 거라는 생각을 못했는데 이게 이런 시간이 정말 투자 인사이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내가 좀 네. 인식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수요가 있구나라는 걸 알고 네. 또 그렇다면 어떤 업종들이 좀 잘 갈 수 있지? 이런 생각까지 이어지는 게 정말 투자 인사이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네.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삼성 같은 곳에서 네. 정말 AI 기반으로 한 너무 좋은 전자제품을 냈어요. 음. 그거 대 아니면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네. 잠을 안 자고도 힘차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약을 냈어요. 어떤 것이 더 큰 매출과 수익을 낼까? 이런 뭐 생각도 해본 것 같고 뭐 네. 비단 상상력에 그칠 수도 있지만 앞으로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내가 그러면 어떤 곳에 좀 투자해야 좀 이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아니었나? 해봅니다. 뭔가 수면에 대한 약을 또 말씀을 해주시니까 재미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현대인들은 아직 이렇게 수면에 대해서는 조금 줄이고 싶다, 좀 더 생산성을 올리고 싶다 이런 견해가 아무래도 만연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면의 질 추구해 보면서 안 자도 괜찮은 삶 말고 잘 자도 괜찮은 삶으로 이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의 수민 시간 잘 자라는 인사드리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밤 잘 주무시길 바라면서요. 오늘의 수민이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라는 점일 뿐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